안녕하세요.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1982년 초등학교 6학년 7월의 일기입니다. 봄에 심었던 담배가 자라서 꽃이 필 무렵 꽃대를 잘라줍니다. 드디어 담배 잎을 뜯어서 엮고 건조실에 매달아 장작불을 지펴 건조시킵니다. 담배 잎을 엮는 것이 산골소녀가 주로 맡은 일이었지요. 여름 방학이 바쁩니다. 그럼 산골소녀의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1982년 7월 16일 금요일 비. 제목: 영숙이는 알 수가 없다. 영숙이는 거의 한 달 전부터 저희 언니인 영현이가 오늘 집에 놀러 온다고 자랑했다. 영현이 언니는 중학교를 마치고 작년 가을에 인제인가 서울 공장에 갔다가 설날 오고 처음일 것이다. 4시에서 5시 사이에 온다고 했다며 명숙이와 영숙이는 정류장에 가 기다렸다. 나도 같이 기다려줄 수 있었지만 명숙이 때문에 그냥 집으로 왔다. 산 꼭대기에 와서 내려다보니 영숙이가 오길래 같이 오던 아이들과 함께 기다려서 같이 왔다. 그런데 영현이 언니는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웃었으나 얼마 후에는 재산 바닥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때는 내 마음이 아팠고 영숙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후회스러웠으나 명숙이와 둘이 감정을 잡아가며 자기 언니를 기다릴 때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난 영숙이가 굉장히 미워졌다. 영숙이는 자기 일이면 이러지만 내가 안타까운 일이 있어 말하면 기분만 꼴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1982년 7월 17일 토요일 맑음. 제목: 담배 뜯은 것 나르기. 이 일기장 용지는 순남이가 준 것이다. 오래 남기면 오랫동안 고마움을 간직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7월 17일은 우리나라의 헌법 공포일이다. 없어서는 아니 될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어 34도를 맞이한 것이다. 올해의 첫 번째 담배를 뜯었다. 첫 번째 뜯는 담배는 토엽이라고 한다. 엄마와 아버지는 뜯고 나는 뜯은 것을 드러냈다. 담배 골이 넓어도 담뱃잎이 크면 들고 나르기가 거북하여 잘못 들어 나르면 잎이 부러진다. 작년에는 담배밭에 가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올해는 막 토할 것 같고 머리가 아팠다. 진규도 따라와서 딸기 따달라고 아버지께 졸라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따주라고 하면 일도 안 하고 딸기 따먹는다고 좋아했다. 그래서 진규가 또 조르길 기다렸다. 1982년 7월 18일 일요일 맑음. 제목: 점심밥 짓기. 영자는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나도 아버지께서 깨우시는 바람에 가까스로 일어나 어제 엮어둔 담배를 건조실 달대에 달았다. 엄마는 아버지와 같이 달대에 올라가 담배를 달고 나는 고리에 끼워 주었다. 아침을 먹고 엄마, 아버지, 나는 밭에 가서 어제 하던 일을 계속했다. 어제는 진규가 따라와 말동무가 되어 주었는데 진규가 없으니 매우 심심했다. 담배를 들어 나르다가 점심밥을 지으려고 집에 와 감자도 밥 위에 얹고 밥을 지었다. 밥물이 너무 많아서 안절부절하다가 다 넘기고 엄마 오기만을 기다렸다. 엄마가 오자마자 떠맡기고
담배를 엮었다. 오후에는 밭에 가지 않았다. 저녁 일찍 담배를 끝마쳤다. 토요일이라서 갖은 밭의 먼지를 덮어쓰고 잘했던 못했던 한 구를 마쳤으니 한숨 돌렸다. 1982년 7월 19일 월요일 맑음. 제목 국민학교 1학기 마지막 수업. 비교적 일찍 집에 온 편이었다. 숙제도 없고 여유가 좀 생겼다. 1학년인 영자도 그림 일기를 쓴다며 그림을 그려달라고 졸랐다. 다 그려주고는 예전에 쓴 일기장을 꺼내 펼쳐보았다. 우스운 이야기가 나오면 웃고 영자에게도 들려주었다. 일기보다 선생님께서 써주신 글이 더 마음을 끌었다. 오늘은 어쩜 6학년 1학기 마지막 수업이기도 하고 국민학교 1학기 마지막 수업이기도 하다. 영숙이와 난 요사이 별로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다. 오늘은 명숙이와 딱 달라붙어 오지 않았지만 매우 괴로워하고 있었다. 나는 이미 그 괴로운 고비를 2, 3일 전에 넘겨 지금은 그래도 덜하다. 영숙이는 눈물도 흘리고 내흉도 했다. 3교시부터 6교시까지 체력 검사를 했다. 던지기가 3m이고 턱걸이가 17초 있었고 너비뛰기가 188cm이고 윗몸 일으키기가 50초에 23번이고 달리기는 중학교 운동장에서 재었는데 100m 18.5초였다. 작년보다 더 못 뛰었다. 1982년 7월 20일 화요일 맑음. 제목 즐거운 여름방학. 이번 여름방학은 기쁘지도 나쁘지도 않고 허황하기만 했다. 아침에 화단 정리를 하고 통지표를 받았다. 거의 읽어보지도 않고 탐구생활 한가운데에 집어넣어 두었다. 잘하지도 못한 것을 보면 뭘 해. 화만 나면 괜한 아이와 싸울지도 모른다. 종업식에 6월 말 고사 상장을 받았다. 평균 90점이 되지 않았다. 전교에서 4명이 탔다. 다음부터는 90점이 안 되는데 상장을 타. 이런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겠다. 어제부터 36일간의 방학에 나의 최선을 다해 뒤떨어진 공부를 보충시켜 2학기 때에는 보다 성실하게, 착하게, 열심 또 열심하여 시험을 칠 때마다 번번이 평균 90점이 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하여 남은 반년을 알차게 뜻있게 보내야겠다고 다시 크게 다짐했다. 1982년 7월 21일 수요일 맑음. 제목 뜻있는 하루. 아침에 7시 30분이나 되어 꿈나라에서 돌아왔다. 엄마, 아버지, 동생들 모두가 일어나 깨울 때 일어났다고 영자가 놀려댔다. 9시에서 오후 2시까지 담배를 엮고 20원은 공짜로 주었다. 오늘 배운 것이 많다. 미영이 아버지가 나에게 청강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다. 하루 종일 궁금히 여기다 저녁 식사 때 여쭈어 봤더니 체면이 많다 이었다. 또 삼복이란 더위가 있는데 삼복에는 3가지로 나누는데 초복, 중복, 말복이 지나가면 삼복 더위가 없어진다고 하셨다. 또 독종은 독한 사람, 끈기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가르쳐 주셨다. 오늘은 방학의 첫날이다. 1982년 7월 22일 목요일 맑음. 제목 지난 일을 생각.
오늘은 별로 할 일이 없어 지난 일을 돌이켜 보았다. 내가 지난날 일기장에 선자 상 받은 걸 기쁘게 생각하지 않았고 미워한 적이 있었다. 크게 후회스러웠다. 이젠 누가 상을 받으면 진심으로 기뻐해 주어야겠다. 1학기 동안 선자에게 기쁨은 못 주고 슬픔을 안겨준 게 아닌가 하고 안타까웠다. 방학하던 날 선자는 내가 제일 좋다고 얘기했었다. 무조건 후회스럽다. 방학하던 날 어쩌다가 명숙이의 일기장을 한쪽 보게 되었다. 그날은 인숙이가 와서 이번엔 성남이를 이겨보렴 하는 말이 충고이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가장 좋은 충고의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다. 난 처음에 가슴이 울렁거렸다. 내가 직접 꺼내본 건 아니지만 보는 걸 봐도 보는 거니까 남의 일기장은 주인 허락 없이는 다시 보지 않기로 했다. 1982년 7월 23일 금요일 비. 제목 엄마 마중. 아침에 엄마랑 진규는 우리 학교에 무료 치료를 받으러 갔다. 21일 날 붓고건 했지만 그날은 담뱃불을 한 불로 넣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엄마가 간 후부터는 살랑살랑 내려왔다. 아버지와 난 담배 순치러 밭에 갔다. 그러나 비를 맞았는데 바람이 불어와 추웠다. 그래서 일찍 집에 내려와 점심밥을 지었다. 4시 30분까지 엄마가 오지 않아서 가랑비 축축 맞고 엄마 찾아 마중을 갔다. 영자도 가고 우산도 쓰고 가도 젖을 대로 옷은 젖었다. 가는 도중에 우리 마을 꽃밭에 가 보았더니 꽃이 죽은 것이 조금 있어도 많이 심어서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자꾸만 발을 옮길수록 집은 멀어가고 재산 바닥을 훤히 보인다. 많은 사람이 와도 엄마는 오지 않아도 3분의 2쯤 갔을 때 엄마와 만나 같이 왔다. 올 적에는 식물 채집을 했다. 길 옆에서 눈을 떼지 않고 보다가 좋은 것을 뿌리 다치지 않게 곱게 캐었다. 1982년 7월 24일 토요일 흐림. 제목 흰구름. 꿈의 날개를 접고 유리창 너머 옥수수잎 사이 하얀 조각 흰구름 보면 초록 옥수수잎은 하늘거리고 흰구름은 사이사이에 살짝 얼굴 내밀면 새파란 하늘과 아름다운 수를 놓는다. 뽀얀 내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고 내일의 꿈을 앞날의 소망을 흰구름 타고 가며 노래하고 싶다. 내가 여태까지 지은 동시는 모두 간단하여 짤막하게 지었다. 그래서 좀 더 내용이 좋으며 긴 6학년다운 시를 지어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건조실에 담배를 뺐다.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숨이 꽉꽉 막힐 정도이다. 나중에 다 빼고 나니 목이 따갑고 재채기까지 났다. 담배 감장을 9월 7일 날 한다고 한다. 예정보다 10일이나 넘게 당겨져서 매우 바쁘다. 그래서 8월 초에 조례하시는 할머니를 부른다고 하시고 오늘도 담배를 뜯으려다 비가 조금씩 와서 못 뜯었다. 1982년 7월 25일 일요일 비. 제목 피곤함. 아침에 슬픈 꿈을 꾸었다. 순남이가 저희 아버지를 따라 전학 간다고 하여 학교의 선생님께 밉게 굴어
선생님이 화가 났을 때 순남이가 이 말을 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순남이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몰랐다. 그래서 나는 막 울다가 꿈에서 깨어났다. 무척 마음이 찝찝했다. 아침에 비가 작게 와서 담배를 뜯었다. 담배 일항에 들어가기만 해도 옷에 물이 출출 흘렀다. 나중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나는 점심을 하러 집에 와서 조금이라도 몸이 회복되었다. 그런데 집에 오다 호수물에 손을 씻고 세수를 하는데 일이 곧해서인지 생전에 나오지 않던 코피가 나왔다. 난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또 오후에는 아버지가 담배 5짐을 집에 짊어지고 오셨는데 그 담배를 아버지께서 오시기 전에 다 엮었다. 그래서 5짐 30발을 아무도 안 엮고 나 혼자 엮었다. 담배가 커서 엮기는 좋아도 힘이 들었다. 비가 많이 와서 더 뜯지도 짊어지고 오지도 않았다. 엄마 아버지의 피곤하심은 오죽할까 해서 일부러 못 엮게 했다. 이것도 나의 행운이라 생각하고 이재화 선생님의 말씀과 같이 인간 현실이라 믿었고 생각했다. 1982년 7월 26일 월요일 비. 제목 담배를 처음 하던 해 회상. 오늘도 담배를 뜯었다. 어제 뜯어둔 것을 아버지께서는 자꾸 저 나르시고 나는 엮었다. 영자는 아가를 보고 감자를 끌었기 때문에 14발밖에 못 엮고 아버지 4발, 엄마 4발, 미영이 7발, 진규 1발, 동현이 1발, 명숙이 명복이가 1발을 엮어준 것을 135발에서 빼고 나머지 모두 내가 엮었다. 뜯는 것 오후 4시까지 마치고 달았다. 9시 30분까지. 저녁은 달기 전에 앉혀주고 불을 지펴 두었기 때문에 다 달고 먹을 수 있었다. 9시 30분 동안 마칠 수 있었다. 그런데 저녁 늦게 주먹만한 빗방울이 뚝뚝 몇 개 떨어지더니 번개 천둥이 막 섞여 두려움을 남겼다. 다행히도 조금밖에 소낙비가 안 와서 다행이었다. 엄마는 비가 오는데 담배를 뜯어 발이 막 부풀었다. 엄마의 고생하심, 아버지의 고생하심이 가슴 아팠다. 우리가 담배를 처음 했을 때에는 촉도 손바닥만 하고 노란 담배를 엮을 때 한 줌씩 엮었다는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이미 영주에서 이사 온 지 7년이 지났다는 걸 다시 회상해 보았다. 1982년 7월 27일 월요일 맑음. 제목 우리 친척들. 우리 친척들을 회상해 보았다. 큰아버지 백발이 서리고 아버지와 음성이 똑같다. 큰엄마는 3학년 가을에 아프심에 저 세상에 가셨다. 고모는 진규가 병원에 갔을 때 입원비를 주시고 돈을 보태어 주시고 반찬은 조금밖에 안 잡수시고 집을 지으시고 고모부는 작년 여름에 돌아가셨다. 안동에서 사신다. 작은 아버지는 곱슬머리, 좋으시면서도 무섭다. 작은 엄마는 인정이 많으시다. 할머니, 가장 불쌍하시다. 나이가 많으셔서 헛소리를 하시고 눈물이 많으시다. 울산 고모는 처녀 같다. 이미 아이가 셋이다. 고모부도 울산 비료 만드는 공장에 계신다. 이모, 영주에 사시고 참 좋다. 이곳에도 다녀가셨다.
작은 집의 완식이 오빠는 어른 같지만 중학생이다. 용선이 오빠 대학생이고 군대에 가셨다. 두아 오빠, 이곳에 약 주문 받으러 약국에 오셨지만 아직 안 오신다. 재작년에 영숙이 담임이셨던 건오담 선생님과 무척 많이 닮았다. 외가 친척도 굉장히 오래 못 봤다. 아, 모두 보고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싶다. 1982년 7월 28일 수요일 흐림. 제목 꽃밭에 나감. 나는 깊은 꿈속을 헤매고 있을 때 많은 소낙비와 번개, 천둥이 쳤다. 아침에도 비가 조금씩 왔다. 그러다가 뚝 그쳤을 때 정희, 영자, 진규, 나는 학교에서 갖고 온 꽃 모종을 갖고 예향단 꽃밭에 가서 심으려고 갔다. 아랫목에 오니 영희, 금희, 재호, 동희, 현진, 은정, 혜림, 길수, 영란이가 따라왔다. 따라와 주니 무척 기쁘고도 고마웠다. 그런데 꽃밭에 가기 전에 현진이가 먼저 가보고는 꽃을 누가 다 뽑아버렸다고 하자 믿어지지가 않아서 가보니 그대로였다. 무척 실망했으나 아무리 투덜거린다고 하여 되돌아올 수 없는 일이기에 갖고 온 모종을 심었다. 심을 때 혜림이는 산에서 예쁘게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도 뽑아와 심으라고 했다. 아직 5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또 미희는 빨래를 씻으러 왔다가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을 알고 빨래도 하지 않고 왔다가 갈 때는 비가 와서 처음에 빨래를 그냥 갖고 가는 꼴이 났다. 나를 따라와주고 찾아주니 무척 고마웠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있거든 꽃을 뽑지 말 것 하고 길 입구에 써두고 왔다. 1982년 7월 29일 목요일 맑음. 제목 미희와 같이. 아침밥을 먹고 난 후 미희가 놀러 왔다. 어제 미영이네 집 담배를 엮으러 왔을 때 저녁에 감자 먹으러 꼭 오라고 하였으나 오지 않았었다. 그래서 어제 한 그릇 미리 옮겨 두었다가 오지 않아서 먹어버렸다. 미희가 와서 좋긴 해도 공부는 조금도 못했다. 점심 먹을 때까지 못 가게 했다. 그런데 엄마가 점심에 감자를 안 쪘다. 아니, 안 찐 게 아니라 못 쪘다. 처음에 감자가 없자 화가 나고 미안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엄마에게 버럭 화를 내고 눈물도 조금 찔끔했다. 엄마가 점심을 먹은 후 감자를 캐어 사카린을 넣고 삶았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랐다. 미희를 비롯하여 모두 실컷 먹었다. 담배를 뜯어 넣으면 별로 할 일은 없어도 농사철에 하루 종일 논다고 저희 엄마가 찾을까봐 걱정도 되었다. 미희, 금희, 영희 같은 아이들이 내 마음에 쏙 든다. 영자 말고 이런 아이의 하나가 내 동생이라면 좋겠다. 1982년 8월 30일 금요일 맑음. 제목 저녁밥 국수. 엄마가 아버지 대신 부역을 갔다. 그래서 점심밥을 내가 했다. 정희는 우리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저녁에 엄마가 과자를 사왔다. 정희는 우리가 기뻐하는 걸 보고 저희 엄마나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저희 엄마는 없고 아빠, 오빠 세 식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불쌍한 생각도 많이 들고 하면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한다. 오늘 원래
장에 가려고 했는데 부역 때문에 못 갔다. 저녁에 국수를 삶았다. 이미 5달 정도는 못 먹었다. 엄마가 20묶음을 사왔다. 호박을 넣고 끓여서 물에 건진 것을 파가 총총 썰린 간장물에 떠 놓아 먹으니 꿀맛이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맛있게 먹었다. 정희네는 밥을 이상하게 한다. 냄비에 쌀과 물을 넣고 또 다른 동솥에 물을 붓고 그 솥 속에 냄비를 넣어서 밥을 한다. 엄마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렇게 하면 맛이 더 없다고 했다. 1982년 7월 31일 토요일 흐림. 제목 명숙이에게 탐구 생활을 빌려줌. 1년은 무척 짧은 것 같다. 1학기도 잠깐이고 2학기도 짧으면 졸업식 날이 다가올까. 졸업식 날 울면 어쩌나 하는 생각, 갖은 생각을 다 해보았다. 난 아마 바보인지도 모른다. 오늘 명숙이가 탐구 생활을 빌리러 왔다. 나도 처음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 우리 집 옆집에 살 땐 답도 안 보여주려고 했으나 명숙이가 먼 곳에 살고 보니 매일 보는 것도 아닌데 마음에 꺼리게는 할 수 없어 빌려주었다. 내가 힘들게 한 일을 남은 보고 싹 뺏긴다고 생각하니 손해는 봐도 빌려주었더니 아버지께 야단을 들었다. 이재화 선생님, 권현순 선생님이 보고 싶었다. 선생님은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오전에는 담배 순을 쳤지만 오후에는 소낙비가 와서 놀았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숙이네 집에 가서 똥개 훈련 닷새만 받고 오라고 하셨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